안녕하세요, 가치아입니다. 2월 10일 목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코스피가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그래도 시초가보다는 조금 부진한 모습이 나왔어요. 그래서 0.1%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또 코스닥은 반대로 1.6%의 급락과 함께 코스피에 비해서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었네요. 자, 이어서 오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 먼저 코스피, 오늘 지수가 소폭의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는데 그 상승폭에 비해서는 LG에너지솔루션을 제외하고 대부분이 그래도 선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 반도체 업종도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강한 상승이 나왔고, LG에너지솔루션은 급락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LG화학은 굉장히 강한 상승이 나왔네요. 그리고 금융주는 오늘도 강세를 보여주었고, 카카오와 네이버 마찬가지로 오늘 상승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자, 오늘 코스닥은 위메이드의 급락과 함께 NFT 관련주하고 게임주들 오늘 큰 폭의 하락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위메이드가 급락이 나왔고, 이게 전반적으로 코스닥 시장의 투심 악화로 이어지면서 관련 업종들의 지수를 끌어내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코스피의 수급을 살펴보면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었죠. 일반적으로 옵션 만기일은 동시효과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보여주는데 오늘은 동시효과에 외국인이 3천억 규모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그 때문에 최종적으로 8천억 규모의 순매수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기관은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많은 매도 물량이 나왔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외국인의 많은 매수세와 함께 지수가 크게 밀리지 않았다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코스닥은, 자, 코스닥은 여전히 기관과 외국인의 순매도가 나오면서 코스피 대비 시장이 정말 좋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물량도 굉장히 많이 나왔네요. 그리고 삼성전자, 오늘 외국인이 5거래일 연속으로 순매수를 보여주었고 조금씩 매수 물량이 다시 커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한번 같이 관찰해 보시고, 반대로 기관은 그래도 순매도로 보여주었죠. 그리고 SK하이닉스,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와 함께 대형주 내에서는 최근에 가장 흐름이 좋은 것 같죠. 자, 그리고 LG에너지솔루션, 오늘 7% 가까운 급락이 나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기금은 여전히 순매수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리고 코스닥 종목 내에서 급락이 나왔던 위메이드, 역시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 물량이 나왔고 거래량도 많이 실렸죠. 자, 이어서 주체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10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SK하이닉스, 삼성전자, LG화학, KB금융, 아모레퍼시픽,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최근에 자주 올라오던 반도체하고 금융주, 이 두 개의 종목은 여전히 포함이 되어 있고 아모레퍼시픽이 올라왔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부진한 실적 발표에도 불구하고 바닥권에서 강한 상승이 나왔다, 이게 하나의 반등 신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최근에는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시각들이 두 가지 맞물렸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관, 자, 기관도 마찬가지로 SK하이닉스, 아모레퍼시픽, LG화학, 한국전력, 신세계, 이렇게 다 종목을 순매수 상위종 올렸습니다. 자, 기관도 보시면 아모레퍼시픽하고 또 밑에 코스맥스까지 두 개 다 화장품 관련주예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의 흐름을 살펴볼게요. 자, 어제는 미국 3지수의 흐름이 정말 좋았어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S&P 500은 1.4%의 상승이 나왔고 나스닥은 무려 2%의 급등이 나왔죠. 그리고 다우지수는 0.8%의 상승과 함께 대부분의 지수 흐름을 보시면 지난 1월 낙폭 대비 거의 절반 이상을 만회해준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국내 시장도 마찬가지로 1월달 낙폭 대비 거의 절반 가까운 지수의 되돌림이 나왔는데, 내일은 미국의 CPI 지수 발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른 말로 소비자 물가지수의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에 한 차례 변동성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일단 개인적으로 시장 흐름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높은 물가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시장에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날 미국 3대 지수를 보신 것처럼 하루를 앞둔 시점에서 어느 정도 경계 매물이 나올 만도 한데 지수가 급등을 보여줬다는 것은 정말 최악만 아니면 이미 시장이 반영이 되어 있다, 그걸 시장이 어느 정도 보여준 것은 아닌가, 그런 판단도 살짝 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예단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을 봤을 때는 그렇게 시장 흐름이 나쁘진 않은 것 같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 또 내일 미국의 CPI 지수가 7.2%,
이 정도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7.2% 전후로 해서 예상치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크게 시장이 급락하지는 않을 것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결과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예의주시할 필요는 있겠죠. 자, 그리고 지금 코스피 지수를 보시면 2월달에 지수가 조금 반등을 보여주면서 1월달에 낙폭 대비 거의 50% 가까이는 반등을 해주었는데, 지금 반등폭을 보시면 21선 근처까지 지수가 많이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업종마다 조금은 차이를 보여주는데, 자, 지금 하이닉스를 보시면 2월달 들어서 21선을 강하게 돌파했고 또 직전 고점까지 주가가 많이 올라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2월달은 지수보다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삼성전자도 지금 위치를 보시면 코스피 지수만큼 평균치만큼 반등을 보여준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하이닉스보다는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일단은 2월달 들어서 반도체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개선이 되었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도 비메모리 반도체 쪽, 이쪽이 조금 더 두드러지는 것 같고, 또 하이닉스는 기업 자체적으로 배당이나 확대를 선언했던 만큼 거기에 따른 빠른 반등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살펴보세요. 지금 지수가 많이 반등을 보여주었지만 21선을 넘진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업종들마다 21선을 돌파한 종목이 있고 또 그에 못 미치는 상승을 보여주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반등장에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상승이 나왔을 텐데, 과연 2월달에는 조금 더 시장보다 강한 업종이 무엇인지 그걸 판단하는 데 좋은 지표가 될 수 있고, 그런 면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은 장기 투자가 아니라면 수익률은 짧게 가져가고 또 투자하는 기간도 짧게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유효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2차전지를 먼저 한번 볼게요. 자, 삼성 SDI는 별다른 반등이 나오지 않고 있고, 에코프로비엠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LNF는 조금 반등을 보여주고 있고, 첨보, 포스코케미칼, 대주전자재료 모두 반등이 나오긴 했어도 지수 상승폭보다는 반등의 폭이 적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최근에 리오프닝 관련주에 대해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 여행주인 하나투어라든지 모두투어, 그리고 항공사인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그리고 오늘은 여행주가 조금 쉬어갈 때 쇼핑과 유통 관련주의 강세가 이어졌어요. 지금 보시면 신세계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작년에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 이런 기사와 함께 오늘 정말 가파른 상승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리고 현대백화점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음식료 관련주에서는 하이트진로, 그리고 BGF 리테일, 편의점이죠. 농심, 롯데칠성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리오프닝 관련주가 넓은 범위 안에서 지금 순환매가 돌고 있는 것 같고, 저는 일단은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조금 별로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도 단기적인 관점 안에서는 지금 기대감이 많이 조성이 되고 있고 또 시장 대비 주가 상승률도 양호하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펴볼게요. 최근에 미국에서는 포스트 팬데믹 전환 계획을 검토 중이다, 이런 기사도 며칠 전에 나왔었고, 또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를 폐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고, 또 국내에서는 QR코드 폐지를 검토 중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도 리오프닝 관련주는 한 번씩 관심을 받을 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과거보다는 조금 더 신빙성을 가져올 만하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들지만 어쨌거나 기대감에 의해 상승이 나오고 있고 실적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정말 많은 시간이 필요한 만큼 저는 개인적으로 짧은 기간 내에서 그 기대감을 활용한 투자, 그런 것은 충분히 유효한 시점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리오프닝 관련주 하면 항공주라든지 카지노, 면세점, 그리고 여행주까지 이런 종목들을 많이 떠올리기 쉬운데, 오늘 같은 경우는 화장품 관련주라든지 음식료 관련주들, 이런 쪽으로도 범위가 확장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투자 시점에서는 내가 성장산업에 투자한 것이 아니라면 저는 시장에서 관심을 받고 있는 업종들, 그런 업종들을 빠르게 발굴해야 되고 조금은 짧은 수익률과 짧은 기간 안에서 계속해서 순환하면서 업종들을 발굴하는 것도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금융주들 있죠. 대표적으로 KB금융.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지난 1월달부터 주가 흐름을 보세요. 정말 시장에서 곡소리가 나왔었고 정말 90% 이상의 업종이 하락이 나왔었는데 주가의 상승률을 한번 볼게요. 16%, 17% 정말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고, KB금융뿐만 아니라 신한지주,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지주
모두 1월 달부터 정말 가파른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개인적으로 금융주에 대해서는 저는 고점이 다가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내일은 CPI 지수 발표가 있고 또 3월 달에는 거의 금리 인상이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 관점을 한번 대입해 본다면 머지않아서 금리 인상은 이루어질 것이고, 그때 오히려 저는 10년물 국채금리는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위치를 보시면 1.92%까지 올라왔는데 이게 2019년도 말이거든요. 19년 3분기에서 4분기 이 사이에 국채금리 위치까지 올라온 만큼 여기서 얼마나 더 상승이 나올 수 있나, 그런 생각도 들고, 또 상승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최근에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던 만큼 빠르게 상승이 나오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금융주는 조금 조심할 때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자, 그런 관점에서 지금 금융주하고 리오프닝 쪽, 아무리 시장이 부진하다고 하더라도 지금 시장보다 강한 업종은 있기 마련이고, 우리는 그런 업종들을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들을 할애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장기적으로는 그렇게 매력적인 종목이라고 생각은 되지 않지만, 지금 뉴스를 틀게 되면 국내에서 QR코드를 폐지하겠다, 이런 기사도 계속 나오고 있고, 유럽과 미국에서는 코로나 정책을 수정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이라든지 지금 확진자 수가 5만 명을 돌파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중증 환자는 계속 줄어들고 있다, 이런 부분도 생각해 본다면 충분히 단기적으로는 시세가 조금 더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관심이 어디로 옮겨가는지 주식을 하면서 그 부분을 깊이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또 주식은 타이밍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위메이드. 자, 지금 촬영 시점에 위메이드가 25%의 급락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제 4분기 실적 발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어요. 하지만 시간 내에서 급락을 보여주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25%의 급락이 나오고 있죠. 자, 그 내용을 살펴보면 위메이드에서 1년간 위믹스 코인을 처분해서 현금화했던 자금 2271억인데 이걸 제외하게 된다면 정말로 어닝 쇼커에 가깝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고, 그 때문에 본업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이게 정말 시장에 그대로 반영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NFT 관련주는 작년에 정말 강세를 보여주었었는데 위메이드뿐만 아니라 컴투스홀딩스, 그리고 갤럭시와 머니트리, 다날, 이런 종목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자, 그래서 시장의 관심은 항상 옮겨간다, 이 점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작년에 비해서 많이 저렴해졌다고 하더라도 저는 가급적이면 이런 종목들을 매수하지 않는 것이 적절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돈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걸 계속 관찰해보고 관련 내용들을 찾아보는 것이 정말 주식시장에 대한 공부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다면 작년 말에는 NFT하고 게임, 메타버스, 이런 업종들이 정말 강세를 보여주었고, 올 초 상반기만 하더라도 금융주가 강세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지금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리오프닝 관련주로 관심이 몰리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게 어느 정도 시세를 분출하게 된다면 분명히 또 다른 업종으로 돈이 몰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돈의 움직임을 잘 살펴봐야 되고, 정말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했다면 속된 말로 이미 세력들은 한탕 해먹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구간에서 우리는 뒤늦은 투자를 할 수가 있고 물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단지 과거의 강세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싸졌다고 들어간다, 그런 것들이 유효한 업종은 바로 성장주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차이를 조금 구분해서 보시고요. 이 돈의 흐름,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종목들을 롤링해 보면서 하나하나 살펴보시면서 검색도 하고 내용도 찾아보면서 그런 것들 하시다 보면 약간은 감이 잡힐 수가 있으니까 조금은 어려울 수 있어도 지금은 유동성에 의한 상승장이 아닌 만큼 최소한 이 정도는 우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내일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가 있는데 시장 예상치의 결과가 나와서 주가의 변동성이 덜할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